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연간 거래량은 4만여 건에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황형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용인 수지의 리모델링 열기가 죽전동과 상현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분당선 수지구청역을 끼고 있는 풍덕천동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자 인근 지역에서도 사업을 해보자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민년 첫째 주는 전국 총 8,900여 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서울은 지난 12월 9일 이후 4주 연속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 새롭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마음에 담아뒀던 물건 중에 꼭 이건 좀 새로 사야지 하는 물건 하나를 좀 구매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오래됐던 노트북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 산 건 너무 좋았지만 또 그 프로그램을 부팅시켜 보니까 새로 깔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참 막막해 하고 있자 정말 구세주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 설치할까요? 네, 아니요만 답하면 되는 모두 알아서 척척 설치해주는 설치 마법사였는데요. 그래서 금세 새로운 노트북을 예전과 같은 버전으로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막 부팅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2022년 예전만큼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다 세팅을 해 놓으셨나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대신 쭉 그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 계획 세우는 건 이제는 온전히 저희들의 몫이겠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여러분 고민 없이 조금 더 알차고 또 정확한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김남현 팀장과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새해 첫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실패하는 것보다 이제는 성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겁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새해에는 정말 좋은 기운만 받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대표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국면으로는 제가 좋은 시장에서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이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런 시장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런 시장이니만큼 우리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좋은 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훌륭하게 해나가면서 많은 수익을 거둬왔었던 것과 대비해서 이제부터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계획을 좀 짜야겠죠. 그래서 올 한 해의 계획을 오늘 저와 말씀 나누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또 고민 상담도 하면서 소중하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마다 세우는 계획들, 금연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정말 3일 지나고 나면 도루묵이 되기
쉽상인데요. 그 이유는 나 혼자서 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올 한 해 계획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 곁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2022년 새로운 성공 투자를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2638-3971번 그리고 샵 3989번 유료 상담 문자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가득 채워서 이 1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저희가 또 성공 투자 도움 드릴까요? 예, 여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요. 네. 더샵 이스트포레인데요. 네. 예, 여기가 물류 창고가 개발이 되고 네. 오리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예, 그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더샵 이스트포레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 중이신가요? 예. 네, 지금 1주택 상황에 거주하고 계시는 집 근처에 이 물류창고 개발 그리고 GTX 호재 소문이 들려서 과연 예. 조금 더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인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용인 수지의 더샵 이스트포레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올해 첫 상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지도상에 띄워놨어요. 예. 혹시 지금 TV를 시청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25번에서 안 하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네.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예, 방송이야 언제든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제 예, 말에 예. 좀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사시는 동네니까 잘 들리실 예, 예. 거예요. 예.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가 이 수지라는 전체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예. 이 수지라는 지역이 언제부터 탄생을 시작을 했냐면 90년대 초중반부터 분당이 개발되고 나서부터 분당과 연접해 있는 저기 준농림 지역들을 쭉 파고 들어가면서 계획된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한 중반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개발이 됐고 지금이 몇 년도예요? 이제 2022년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세월이 거의 한 25년 차에서 많으면 한 30년 차까지도 이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좀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들은 요 정도 연식부터는 뭘 추진을 합니까? 듣고 계세요? 예. 보통 이제 뭐 서울에 있는 한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뭘 추진을 할까요? 재건축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파트일 때는 재건축을 추진하나요? 수지는? 리모델링 추진.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세대 수가 조금은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가기에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리모델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가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수지라는 동네 자체가 분당 일대 가격보다 조금 밑에서 굉장히 예. 그래도 요 고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 형태로는 어찌됐든지 몇 개 단지 정도는 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저기 수지구청역 쪽에 있는 뭐 한국 아파트, 주공 아파트들 이런 데들 다 지금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괜찮은데 개발 밀도가 많이 높아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쭉 추진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 수지인데 예. 그 수지 중에서 거의 희소하다시피 한 신축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이 입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저는 1차적으로 봐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얘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뉴스 같은 거 좀 보시죠. 예. 최근에 집값들이 좀 어떻다 그래요? 내려가죠. 그렇죠. 예. 많이 막 폭락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어떠냐면 작년처럼 막 급등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고요.
예. 고점에 다다른 다음부터는 거래가 끊기고 조금씩 호가를 낮춘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급등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로 치면 뭐 도봉구 같은 데들, 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네들이 호재가 없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GTX에다가 업무지구 개발에다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한번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안 좋게 흘러가 버리면 아무리 지역적인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가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을 보시면 지금의 가격을 대략적인 우리 요 동네의 소비층들이 수요할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면 너무 비싸냐 우리 시청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기 신축 아파트가 되게 그렇게 그냥 13억, 14억 네. 그냥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이런 가격 보신 적 있어요? 여태까지 수지에서?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비싸다고 인지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결론은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장점이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레벨로서의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 근접해서 예. 분위기가 많이 꺾여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거주하시는 1주택자시다. 예. 혹시 이 상황이신가요? 예. 거주도 하고 계시고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도 없으시고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대출 많이 끼고 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대출이 있어요. 조금 있나요? 2억 정도요. 대출 조금 있으시네요. 13억 주택에 대출 2억 있다고 위험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서 끌고 갈 정도 수준으로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거주하는 1주택을 뭐 공포에 질려서 막 팔아야 되고 그런 시기는 아닌데 예. 어찌됐건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예. 예.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얘가 떨어지면 주변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같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는 그냥 큰 욕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거주하는 목적으로 쭉 예. 한번 흘러가 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새해부터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신 고민이 좀 있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좀 그 고민 덜어드렸습니다. 주변에서 개발 호재가 그렇게 소문처럼 많이 들려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집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대출 수준도 적정한 수준이니까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앞으로 쭉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좋겠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거주주택 외에 또 다른 투자 계획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신 후에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는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좀 투자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양재동 쪽에 그쪽으로 그냥 뭐 빌라나 뭐 이런 거 저쪽 뭐 개포동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 게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여지가 있어서 뭐 한 5년, 10년, 뭐 10년은 또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기간을 잡고 네. 빌라를 서서히 매수해 보려고 하는 건 어떤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 네네. 건데 그럼 혹시나 양재동 쪽에서 보신 구체적인 그거는 부동산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근데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를 보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양재동 전체를 그러니까 개포동 쪽 양재동이요. 네. 이쪽 아래쪽이나 뭐 티어터미널 이쪽 말고요. 네. 그 개포동 쪽 양재동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 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쪽에 거기가 양재 매동이라든가 왼쪽 아래쪽으로 조금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것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양재동의 개포 쪽으로 조금 재개발을 바라보고 네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싶다. 그 네.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연락 네.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히는 네. 지금 모르지만 네. 좀 알아보고 나서 이제 직접 제 현장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네. 전혀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 시민의 숲 쪽에서 개포동 쪽으로 해서 그 양재동 무슨 고등학교 그게 뭐더라? 언남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국악고에서 그건 네. 개포동 쪽이고요. 네. 그쪽으로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서 자, 좋습니다. 서남 시청자님, 쪽으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시청자님 말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네.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구역이 지정된 거 없어요. 네. 구역이 뭐 4개로 나뉘어졌다? 그거는 네. 나름대로 그 추진계를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주민들끼리 한번 추진을 해서 요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라던가 네, 공공재개발 공모라던가 네, 아니면 뭐 도심복합사업 공모라던가 네, 이런 걸 하면 장점이 뭐냐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개발을 더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득 가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서울에 있는 모든 저밀도 지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노후도도 충족됐으면서 동의율도 좀 네. 나오는 그런 지구인가를 또 봐야 될 거고 네, 또 이게 단기간에 안 되는 거 시청자님도 아시죠? 네, 작년 연말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속통합기획이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드디어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많이 기대했던 지역들 많이들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세월을 거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3차, 4차, 5차 공모할 때마다 넣으면서 기다리더라도 요 구역 내에서 더 이상 난개발 같은 형태로 쪼개질 단독주택이 조금은 적어야겠죠. 네. 그래야 유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개포에서 동쪽으로 쭉 더 가면 일원동이 나옵니다. 네, 알고 알아요. 계시죠? 좀 들었어요. 일원동 가보시면 대청마을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예, 알아요. 예, 예. 대청마을이라는 동네는 어떠냐면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네, 1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지역에서는 종상향을 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신청하고 또 신통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고 했는데 안 이게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단독주택들이 다 막 다세대로 쪼개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버리면 이제 그걸 지켜보는 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얘를 이런 식으로 난개발되고 있는데 구역 지정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미 다 쪼개질 만큼 쪼개진 상태가 10년 이상 진행이 된 경우라면 그게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이제 몇 채 안 남아 있어. 근데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쪼개져서 다세대 지분으로 바뀐 상태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니까 지분가가 되게 얌전한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 있더라도 혹은 서초구 내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보다 지분가가 반 아니면 3분의 2?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소규모로.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2억 전후 금액을 전세 끼고 사는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요쪽 일대의 시민의 숲에서 아까 말씀하신 언남고 일대 요쪽 네네. 일대가 지구 단위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지구 단위 2종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여서 당장에 뭐 아파트를 추진했다가는 뭐 큰 사업성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분가가 대충 보면 한 8,000대 갈 거란 말이에요. 평당 다세대 지분 같은 게. 그리고 이쪽 일대 국악고 일대에 있는 요 섹터들도 사실은 여기는 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로만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신축 행위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 지어져서 아직 노후 연차가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가로는 거의 8천, 9천대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물건 투자하려면 현금이 대충 보면 3억, 4억대 들어가요. 그럼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더 낮은 가격에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내 자산이 5억이면 한 2억 정도에 매입해가지고 던져주는 정도, 그 정도로는 할 만한 지역이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많이 샀냐면 50대, 60대들 이제 어느 정도 노후 자금 준비되신 분들이 자녀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사주자니 증여세니 뭐 증여 취등록세니 너무 비싸서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뭘 사줬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언젠가라도 개발될 가능성 있는 예정지들을 작년에 엄청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거래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보다 다세대 매매 거래량이 더 많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할 수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아주 세심하게 이것저것 따져봐서 섹터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보는 시야에서는 그 물건들은 아마도 가격대가 안 맞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투자를 원하신다면 세미나를 한번 오세요. 듣고 계신가요? 네. 저랑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서 제가 이제 타겟팅 해놓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시청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새해를 맞아서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금 대비 확률이 조금 낮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저희 방송 말미에 안내되는 김남현 대표와 함께 운영하는 세미나도 좀 참여해 보신다면 더 좋은 방안들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안산시의 원곡동 벽산 아파트가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걸 꼭 사고 싶은데, 예, 한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고 싶은데, 네. 이걸 사도 되나, 이게 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럴까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해서. 예, 너무, 예,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그러면 아, 시청자님 지금 보신 이 벽산 아파트 실제 거주하실 용도로 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본 아파트가 안산시 원곡동 벽산 아파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내가 네. 사도 꼭지를 잡는 게 아닌지 혹시 한번 떨어질까봐. 그렇죠. 떨어지면 또 그땐 마음이 네. 아플 것 같아서 어떻게 예, 하면 예. 좋을지 한번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아니, 지금 무주택자신가요, 예. 혹시? 예? 무주택자신가요? 예. 지금 집이 어디? 아파트 있었는데, 네.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벽산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게 만약 저는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떨어질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분위기가 다시 요새 어때요? 말씀해주세요. 요새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네, 폭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잘 안 보이죠. 네. 무슨 기사가 많이 보여요? 여기도 예.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더라. 여기도 떨어진다더라라는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예, 요즘에 그런 소리가 들리긴 그렇죠. 해요. 지방이 그런 게 아니죠. 어디가 네. 지금 가장 많이 그러고 있냐면 작년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요 네.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동네도 쭉 추세를 보면 2020년도 여름 때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서 3억대를 유지하던 30평대 안산 벽산 블루밍이 5억대까지 확 단기간 동안에 치솟아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지역들이 최근에 네. 거래가 끊기고 더 이상 급격하게 매수세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 더 이상은 가격이 오르지를 못하고 정체가 됐어요, 1차적으로. 네네. 근데 정체된 와중에
이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팔고 떠나시려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예. 호가를 낮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네. 매물이 나와 있는 금액대 중에서 최근 거래가보다 약간 밑에 있는 매물들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는 안산 원곡동 일대라던가 선부동 일대라던가 이유야 어찌 됐건 이유야 뭐 수도권 전체에 있는 그래도 주거 환경 갖춰진 살만한 지역들 중에서 안산이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저렴해요. 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여기 역시도 서울하고의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슈가 있어요. 네. 신안산선이라고. 네.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도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런 비슷한 입지의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매 주마다 하나씩 하락 반전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생각을 드냐면 급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네. 돈 지고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훅 달아가 버릴 만한 시장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있을 이슈들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네. 동안 가격이 더 오를 거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 이걸 좀 네.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큰 단기 요 짧은 6개월 뭐 1년 요 짧은 시장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대출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고요. 근데 올 한 해도 대출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르면 아마 뭐 3분기 전부터 대출 중단 사태 또 다시 점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번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가시화돼서 눈앞에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면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시청자님처럼 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붙으면서 거래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올 한 해 분위기는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네.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줄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급해질 이유는 없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선생님 네. 저기에요. 3월 말까지 음. 사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줘야 돼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께서 3월 말일에 잔금을 치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잔금 다 네.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빼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3월 요동- 말까지. 요 원곡동 일대로 전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런 상황이시라면. 전세가 나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네. 가격을 붙잡으세요. 지금 아니면 달아납니다. 이런 얘기 못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라면 저는 전세 한번 살아도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의견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고민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너무 매수를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거든요. 아마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좀 급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 쪽이 아니라 전세로 좀 임대 거주하는 쪽으로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잠실 엘스하고 네. 상계 주공 1단지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세금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하다 보니까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세금 부분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또 이 두 채를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혹시 예. 말씀 주신 2개 아파트 중에 거주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엘스는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네, 쭉 거주하셨고 그럼 상계주공 네. 1단지는 언제 매수를 좀 하셨어요? 얘는 9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99년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럼 2개 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그쵸. 주공은 99고 엘스는 15년도 중순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상황도 아닌데 지금 2주택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그렇죠. 하나하나 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혹시라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해당을 하시나요? 네, 네. 일시적 일가구 2주택 해당하세요? 일시적이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 매수한 시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엘스를 언제 사셨다 그랬죠? 15년도 중순쯤이고요.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상계 거는요. 99년도쯤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99년에서 상계 살다가 엘스 넘어오신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제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고요. 시청자님, 예, 이렇게 사서 시부모님한테 드렸죠. 사시라고. 지금도 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세를 준다기보다 시부모님 계시니까 거기 이제 거주하시라고 하고 네, 저희는 편의를 이제 좀 따로 받들고 살고 있는 거. 계시다는 얘기죠? 네네. 네. 안타깝게도 시청자님께서는요, 지금 못 팔아요. 지금 네. 팔면 양도세 2개 다 중과거든요. 네네. 이거 차액 대충 보면 엘스를 15년도 매입했으면 굉장히 잘 매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그때 당시 30평대가 아마 10억대 초반 가지 않았나요? 한 12, 13억 갔었죠. 예, 그쵸? 되게 그때 전반적으로 집값이 음. 다 좀 저렴했죠. 대치동도 그렇고. 딱 상승 시동 걸고 있을 때예요. 15년도면 사실은. 네. 14년 이제 3분기부터 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15년부터는 강남 일대가 슬슬 출발 시동 걸고 있을 때인데 그때 네네. 샀으면 뭐 12, 13억이면 그때 매수를 하셨겠죠. 지금은 그 이렇게 가격에서 오를 네. 걸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예,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차액이 대충만 계산해 볼게요. 한 10억 남았다 쳐요. 이거 네네.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해 보면요. 우리 시청자님 대충 계산해도 6억이에요. 양도세만. 그럼 이거 팔겠습니까? 못 팔지. 그럼 우리가 또 뭘 계산해 봐야겠어요? 2개 다 끌고 갔을 때 내시게 될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네. 명의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일단 엘스는 그 공동명이고요. 부부 공동명이시고 예. 저 상계 거는요? 그 상계는 이제 남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편께서 올해 종부세 좀 맞으셨겠어요? 그쵸. 폭탄이죠. 대충 보니까 엘스 절반만 되더라도 시가로는 한 12, 13억 잡혀 있을 거고 상계 것도 뭐 7억대 갈 테니까 남편께서 한 20억대 규모의 시가가 잡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보면 대충 1,000만 원 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언저리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봐요. 네. 특히나 다주택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시기 놓쳐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못 빠져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만약에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덕분에 양도세 한시 인하가 혹시라도 실행이 된다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 정도는 빠져나오실 필요 있다고 봐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한시적 인하를 뭐 몇 개월이건 혹은 1년이건 이런 식으로 유예를 만약에 해줬을 때 못 빠져나가면 10년 동안 또 이거 끌고 가야 돼요. 종부세 내면서. 그러면 두 개 중에 뭐라도 하나 일반세율, 아마 비과세는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일반세율 적용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일반세율 세율 구간이 6에서 45%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6억 낼 거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면 대충 보면 한 절반 줄일 수 있어요. 3억대 정도로. 이거라도 내고 파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엘스 파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물건만으로 보면 당연히 상계동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시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명의를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 그렇죠. 자녀분 명의의 자녀분과 매매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네. 저 시부모님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거주는 쭉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명의를 좀 분산시키는 형태의 매매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구나. 네. 조건이 좀 되실까요?
예,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어른들이 살고 계시니까, 음. 사실 득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세를 받아놓으신 게 없어서 예. 이게 뭐 예를 증여 들어서 형태로 가려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매매 계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매매 계약으로요? 예를 들어 무주택인 자녀분이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신다면 자녀분하고 매매 계약을 처리를 하시거나 정 이도저도 안 된다 싶으시면 이거는 그냥 시중에다가 매도를 하시는 방법. 그래서 매도하신 금액으로 또 시부모님께 어떤 식의 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들은 사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식의 방향만 제시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 인하에 대한 시기를 정해줬는데도 안 팔면 이거는 답 없어요. 앞으로 10년 더 끌고 가야 돼요. 양도세 인하 그 시기를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들을 좀 보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그게 실제 현실화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이제 시청자님처럼 눈치 보고 계시다가 기다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준다. 6개월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거래 건수들을 보면요. 웬만한 주요 1000세대급 이상 단지들도 3, 4개월 동안 거래 한 건도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한시 인하가 있으면 빠르게 반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 이 세금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공약으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내용들이 모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게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꼭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시기가 다가오면 주저하지 말고 매도를 좀 계획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언제나 좀 관심 갖고 계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그때 돼서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가 조금 편하시면 샵 3989번 유료 문자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성북구 기름동에 롯데캐슬 클라시아 있거든요. 네. 그 다음 달에 입주하는데, 네. 그거 입주하고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입주 예정인 기름동의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네네. 기름동의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 네. 분양 받으신 거예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셨고 그래서 조합원 네.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네네. 이거를 입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한번 네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네. 1주택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거주 요건 새롭게 충족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거는 처음에 조합원이 되셨을 때 거주하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예. 그러시다면 저는 굳이 빨리 팔아 버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아까 아마도 맨 처음 상담자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하락의 추세로 전환이 된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약에 이 하방 추세가 지금처럼 거래량이 힘없이 계속 몇 달 동안 더 이어지게 되면 이제 심리가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어 버릴 것으로 봐요. 네네. 지금도 약간 살얼음은 꼈거든요, 심리에.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상승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심리에 불 붙으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 7년, 8년을 경험을 했잖아요, 최근 동안에. 네. 네. 근데 이게 하락할 때 역시도 한번 방향성을 턴을 해가지고 6개월, 1년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락할 때도 그렇죠. 단기간에 네네. 이게 끝나고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너무 무리한 빚을 내서 샀다던가 아니면 다주택자분들 세금 감당 안 되신다던가 이런 분들께서는 피를 봤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경매의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흔하게 나왔었던 뭐 타이틀들 보면 하우스 푸어 얘기 들어보셨죠?
예. 하우스푸어들이 양산이 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사태가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부정적이 될 만한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상황이냐. 근데 조합원 분양받으신 분이 그렇게 될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져 가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안 따라줄 때는 그냥 살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괜찮은 입지에 서울 신축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가격 방어력이 더 약한 뭐 노후된 아파트라던가 혹은 뭐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들의 호가 변동폭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뭐 무주택으로 리스크를 끌어안고 나는 기가 막히게 이런 하락하는 시기는 전세 좀 살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바닥 시기에 다시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조금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인간의 입장에서 고점에 팔고 아주 저점에 다시 잡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저라면 그냥 거주하는 1주택으로서만 더 이상 이 집을 하나를 통해서 돈 벌 생각보다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입주하셔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연배가 20, 30대는 아니시죠? 예.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50대입니다. 50대세요? 네. 혹시 이전에 신축 아파트를 거주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신축 아파트를 입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신축 한번 살아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평수는 뭐 적은 평수인가요? 아니면 좀 있나요? 평수가? 25평이에요. 25평이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교통호재라던가 여러 가지 요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앞으로 내 집값 인터넷 클릭해서 보지 마세요. 보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적어도 한 2년은 거주해 보시고 한 2년 정도 뒤에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투자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50대라고 하셨으면 앞으로 거주하시는 집 이외의 무언가로 나의 노후 대책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개인마다의 다 투자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또 반대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올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금 있으신 분들 현금 잘 지키시면서 투자 대비하셔라.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대에 아직도 물건 살 수 있는 것들 툭툭 던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 무리하지 않고 잡아놓는 정도 수준에서는 투자 꾸준하게 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상승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격 방어력이 있는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는 입주하셔서 거주하시면서 보유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편하게 입주 계획 다음 달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에서 한번 처음으로도 거주해보시고 한 2년 정도 후에는 그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요. 거주주택 외에 또 투자의 개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조금 편하시면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민년 2022년 첫 번째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면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의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는 위클리 이슈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세요. 예, 새해 첫 주인인 만큼 제가 오늘은 올 한 해 동안의 대략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시기별, 구간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단기, 이 단기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새롭게 신축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 1, 2년 정도 수준을 보통 단기 시장이라고 제가 분류를 하는데 그런 단기 시장에서 있어서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담당을 하겠고요. 또 한 사이드로는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돈의 논리로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플러스 대출이란 말이죠.
근데 단기 시장에서는 내 돈이 갑자기 소득이 늘면서 확 뛸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보니까 단기 대출이 얼마나 많이 또 싼 이자에 나오느냐가 이 심리 매수 수요를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한다고 보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아주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사태가 뭐냐면 대출이 중단이 되는 사태를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마저도 아주 많이 총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그런 사태까지 겪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따져보면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오면서 총량에 대한 규제를 6% 남짓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4% 내지는 5%, 즉 작년보다도 더 낮은 총량에 대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으니까 이제부터는 연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출이 문이 열리기는 하지만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또 올 1월 달 당장 이번 주부터도 DSR 2억 초과 금액에 대한 DSR 40%, 올 7월 달이 되게 되면 1억 초과만 하더라도 DSR 40%로서 총량에 대한 규제와 질적인 규제가 같이 들어가는 시장이 펼쳐집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당장에 올 3월 달부터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즉 통화 긴축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인플레 덕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시장 동안에 대출이 이 시장을 또다시 견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매수 심리가 점차 살얼음에서 아주 단단한 얼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이 얼음물장을 와장창 깨버리고서 다시 불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한 차례 지지선을 확 깨버리고서 내려가게 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전반적인 주택시장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하방에서의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 딛고 올라갈 정도의 그런 컨디션을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군과 그리고 또 성장률, 거기다가 플러스 개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압력을 받더라도 뭐 일본에서 10년, 20년을 하방으로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태도는 맞지가 않고, 어느 정도의 하방 시장을 우리가 쭉 관찰을 하면서 이 시장에 하나씩 튀어나오는 물건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올 기회가, 괜찮은 투자 기회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 꺼버리면 그건 바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기 시장을 넘어서 장기까지 가게 된다면 조금은 더 지역적인 시장에 대한 편차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인구와 가구라는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와 가구가 몰리는 광역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일대 이런 지역들의 집값에 대한 상승분과 또 일반 지방 시군구들 이런 지역들과의 집값 상승 편차는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중기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바닥 저점을 다지는지, 그리고 요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괜찮은 매물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바로 올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얘기, 그리고 아까 제가 상담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한 1, 2억 내외 정도의 금액으로 괜찮은 개발 예정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내일과 모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이제 연초 계획을 한번 잡고 속 시원하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털어놓고 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부동산 시장에서 모든 관심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재개발 투자에 벌써부터 좀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1억, 2억 이런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더 멀리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김남현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내일과 내일 모레 진행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이후에도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